3룸에 화장실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변의 전세 시세를 봤을 때 3억 원 이상은 훌쩍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세대가 거주하면서 밑에 원룸에 대한 임대 수익까지 받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7호선 사가정역 부근에 나와 있는 근린주택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토지 면적 55평에 건축 면적 124평의 스펙을 보유하고 있는 원룸형 건물이죠. 원룸 개수만 무려 16개가 있고 5층에는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수익형 부동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원룸형 건물이죠. 그 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2년도에 사용 승인되어 비교적 준신축급의 컨디션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야, 그거 뭐 엄청 비싸겠네, 나는 투자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현 경매 물건은 17억 감정가액에서 무려 4회차나 유찰되어 50% 반값인 8억대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그것도 7호선 역세권에 소재한 원룸형 건물을 8억대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에 속하죠. 자, 그럼 이런 매력적인 경매 물건의 보다 자세한 스펙사항을 대장 옵션을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목동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55평이며 건물 면적은 124평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물건이죠. 감정가 17억 3천만원부터 출발하여 현재 4회차까지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반값인 8억 8천만원부터 경매를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토지의 감정가만 무려 13억이 책정되었죠. 즉 현재 최저가 8억 8천만원은 건물을 제외 토지의 시세보다도 현저하게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도는 총 5층에 구성한 원룸 건물이며 1층 필로티, 2층부터 4층까지는 5개의 원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5층 주인 세대 18평, 주택 1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죠. 전체 룸 개수로는 약 16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 세대 제외 평당 6평씩 원룸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수익형 부동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채무자의 빚을 인수하는 사항이 있는지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및 토지 등기부 전체 최초 설정된 권리는 우리은행 근저당이며 근저당은 말소기준 권리가 적용되니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자, 그럼 임차인의 권리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총 16명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하였습니다. 전체 보증금액의 합계액은 약 10억 원이며 월세는 35만원 정도의 권리 신고가 되어 있죠.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하여야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기에 전입일자만 체크하여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건물 등기부상 선순위의 권리는 2012년 8월 23일에 설정한 근저당입니다. 하지만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 16명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하였기에 대항력이 없으며 인도명령 대상자에 속하게 됩니다. 즉 권리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경매 물건이죠. 현재 임차인 중 대부분의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들어오기에 일부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에게 명도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명도 협상에 있어 낙찰자는 보다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으니 명도 난이도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인프라 및 임대 시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반경 320m 안에는 7호선 사가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7호선 사가정역은 환승 없이 강남구청역 및 노원역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원룸 수요 및 필수 조건인 직주 근접의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 공원, 초등학교, 주민센터 등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 환경 또한 양호한 편에 속하죠. 사가정역 주변으로 원룸 시세는 6평 기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9만원에 나와 있는 일반 매물이 있습니다.
그 외 풀옵션 및 신축급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는 원룸 건물은 월세 50만원까지 구성되어 나와 있죠. 전세 시세의 경우 보증금 5천만원부터 6천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경매 물건지 주변 시세를 반영해요 현재 물건의 수익률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원룸 개수는 15개이며 5층 주인 세대 1세대가 존재하죠. 그럼 15개 호실 주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40만원씩 구성한다면 월 6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층 17평 주인 세대는 전세를 맞춰보도록 하죠. 주변 10평 이상의 전세 시세는 약 3억 원 정도를 하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2억 원대에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최저가 8억 8천만 원, 약 9억이라고 가정하고 2억의 전세를 통해 투자금은 7억으로 축소됩니다. 월 임대료 6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7,200만 원이며 이것을 매입가 7억으로 나눠주면 수익률은 10%를 만들 수 있죠. 해당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계산한 방식이며 월세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고 주인 세대 전세 보증금을 현 시세대로 구성한다면 수익률은 최소 12%가 나오게 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원룸형 건물이 대출받기 전 수익률 12%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호감적인 수익률이죠. 자, 여기까지 서울 중랑구에 소재한 근린주택 경매 물건은 대장 옵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총 요약해보면 총 5층짜리 원룸형 건물이며 룸 개수는 15개 및 5층에는 1개의 주인 세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 반경 320m 안에는 7호선 사가정역이 소재해 있어 직장인들의 수요층이 보다 높은 편에 속하죠. 전체 임대를 구성한다면 수익률은 약 12%까지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경매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는 치명적인 가시를 숨기고 있죠. 바로 그것은 현 경매 물건은 위반 건축물이 적발된 특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뭐야 그거 불법이잖아, 복잡할 것 같아, 머리 아파서 안 해, 이렇게 예상들 할 수가 있습니다. 현 부동산의 가치가 뛰어나다면 모든 특수 권리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경매 물건에 장애물을 제거했을 때도 가치가 있을 것이냐, 혹은 그 장애물을 가지고도 매력이 있을 것이냐에 따른 결과물을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럼 현 경매 물건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은 위반 건축물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룸형 건물 중에 2층은 사무소로 허가를 받고 건축하였지만 현재는 원룸주택 5개 호실을 변경하여 사용 중에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3, 4, 5층이 무단으로 발코니가 확장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권은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의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사용 수익하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방법이죠. 여기서 이행강제금이란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에 한하여 개정 전까지 1년에 2회 정도 부과되는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에도 수익성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 후 운영하는 전략입니다. 해당 전략은 이행강제금 범위를 예측할 수 있어야 정확한 손익구조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산출 방식은 시가 표준액 50% 곱하기 위반 면적 곱하기 부가요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그냥 계산 방식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이때는 그냥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경매에 나온 물건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고지하시고 이행강제금 범위를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1차적으로 문의해 본 결과 매년 이행강제금의 범위는 약 1,000만 원 정도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월 80만 원 정도는 이행강제금이 지출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수익성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현 경매물건의 5층은 17평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임대료 35만 원씩 전체 호실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원씩 16개 호실을 곱해주면 56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매월 지출되는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빼주면 매월 임대 수익은 4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럼 1년 임대료 5,760만 원을
현 최저가 8억 8천만 원으로 나눠주면 수익률은 약 6.5%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전세 구성 및 대출을 일부 구성한다면 수익률은 더욱 높아질 수 있겠죠. 주변 원룸 건물의 매각 수익률은 5%대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 경매 물건의 가치는 약 12억이 되며 경매 최저가 8억 8천만 원은 약 5억 원가량 저렴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낙찰가액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불법 건축물을 개축을 통해 양성화 과정을 거친 후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전략이죠. 이 부분은 보다 밀도 있는 계획을 구성하셔야 합니다. 현재 경매 나온 채무자도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그리고 현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것입니다. 즉, 변경 후에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운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양성화를 만든다면 현재보다는 수익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셔야 되죠. 자, 이 부분은 개축 비용 및 복구 공사 비용을 추가하여 수익성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양성화로 인한 반개수 감소로 인해 수익성 여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죠. 현재 개축 공사비로는 시공사마다 제각기 다르고 보다 정확한 것은 현장에 방문해서 실측해야 하기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프하게 가정한다면 반개수는 약 3개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약 시공비 또한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입찰가를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양성화되는 시공비를 포함해도 최저가가 워낙 저렴하기에 충분히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안보다는 다소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죠. 결론적으로 보면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우량한 편으로 보여지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하게 제가 현장에 나가서 경매 물건의 컨디션을 확인해 보며 위반 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지도 밀도 있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서울에 위치한 반값 근린주택 경매 물건지로 지금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드디어 물건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뒤로 보이시는 건물이 리치하우스라고 보이는 건물이 우리 경매 물건의 목적지입니다. 사용 승인일이 2012년도에 돼서 비교적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마감 처리는 석재 붙임 및 타일로 마감 처리되었습니다. 1층은 필로티 및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 중에 있죠. 자, 2층부터 4층까지는 각 5개 호실씩 총 15개 호실이 있으며 5층은 주인 세대 17평 3룸에 화장실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는 옥상에서 거주를 하면서 전형적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물건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저기 일로 와보세요. 자, 저렇게 펜슬 둘러져 있고 저기 무지개 그림 그려져 있죠. 저기가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랑 초근접되어 있으면서 도보 10분 거리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 도보 10분 거리에는 사가정역이 소재해 있으면서 홈플러스 공원까지 근접되어 있어 충분한 수요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일로 와보세요. 전봇대가 있어갖고 이쪽에서 보시면 자, 저렇게 3, 4층이 색깔이 좀 다르죠. 저렇게 조립식 판넬로 뚜껑을 씌워놓고 발코니 부분을 무단으로 증축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저 부분은 철거하면 되는 과정이라 양성화를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2층은 용도가 근생시설로 등록되어 있기에 이 부분은 밀도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물건지로 진입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로 와보세요. 리치하우스가 이쪽이고요. 자, 이렇게 도로변에 맞닿아 있어서 가시성은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해당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용적률이 약 200%까지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해당 토지의 면적이 55평인데 건축 면적은 124평이에요. 그래서 건축 면적을 꽉꽉 채워서 알짜로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 토지의 시세는 평당 3천 정도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현재 경매 시작가는 8억 8천만 원이죠. 평당 3천씩
토지 면적이 55평이니까 약 15억 상당의 토지의 가격만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경매 시작가는 8억 8천. 토지의 가격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더욱 매력이 있어 보여요. 여기서 불법적인 거, 현재 이행되지 않는 거, 이런 불법적인 요소만 걷어낸다면 해당 부동산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매물로 보여집니다. 자, 한번 더 물건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편함이 있네요. 우편함이 거의 쌓여 있지 않고 회수가 되고 있는 거 보아 현재 임대차는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4개씩 우편함들이 있죠. 여기 501호는 주인 세대 한 개만 있죠. 414, 428, 432, 446 6개 호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여기 필로티 주차장. 지금은 낮 시간대라 주차가 많이 안 돼 있는 게 보이시죠? 다들 출근을 하셨으니까 주차가 많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뒤로 한번 볼까요? 뒤에도 보시면 자, 여기 뭐 자전거를 이렇게 좀 쌓아놨네요. 이렇게 좀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적재함들이 좀 있다. 이 부분은 다 치워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자, 건물의 누수, 크랙, 그리고 위에 방수 상태 전부 양호합니다. 매력 있어요. 건물이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준신축급의 컨디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안심 거울이 있네요. 그죠? 안에 잘 안 보인다는 게 이제 안심 거울인데 안에 잘 보여요. 너무 좋습니다. 거울도 있고.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안 문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나 원룸의 수요에서는 이렇게 보안적인 문제, 그리고 이런 필로티의 개방 여부, 그리고 이런 CCTV, 보안 카메라. 지금 보니까 다 보안 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현재 구성되어 있다. 자, 패스워드를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열렸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리치하우스. 외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불도 잘 나오고요. 8억 8천에 이 정도의 컨디션의 스펙을 보유한 건물과 서울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게 조금 흐리네요. 이 정도의 사이즈면 승강기를 넣으셔도 좋았을 텐데 원룸 개수를 하나라도 더 뽑기 위해서 승강기를 배치하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면 상부층의 편의성이 좀 떨어져서 임대 수요가 좀 축소될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상부층에는 주인 세대가 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타일이 울거나 크랙이 있거나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있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자, 2층 여기의 용도는 현재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불법으로 원룸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죠. 주택 5개 호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보세요. 201, 202, 203, 204, 205호가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이 되겠죠. 보일러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비되어 있고요. 지금 현관문 상태도 굉장히 양호해요. 보세요.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 보시면 도어락의 상태도 일체성으로 손잡이와 잘 되어 있고요. 현관문에 뭐가 많이 부착되어 있는 게 보여 있지 않아 현재 다 거주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원래 경매가 들어오면 배당 신청해라, 경매 컨설팅 해라 이런 우편물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현관문이 깨끗하죠. 치명적인 하자는 사람이 안 살 때 생깁니다. 지금은 다 거주하는 걸로 보여 내부의 컨디션은 양호할 걸로 보여지네요. 자, 올라가 보시죠. 자, 올라가 보시죠. 여기는 3층. 여기도 5개 호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물을 많이 시키셨네요. 오뚜기 밥도 있고, 그죠? 여기는 쌀로 밥을 해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밥으로 오뚜기 밥으로 해 드시는 거 보니까 간단하게 의식주만 해결하고 출퇴근 용도로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개 호실이 있고요.
현관문의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매우 양호해요. 위치가 좋습니다. 자, 무산이 이렇게 많이 걸려져 있네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여기가 4층. 4층까지는 살짝 걸어가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자, 이렇게 원래 우편물들이 등기수령 우편물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 붙여져 있어야 되는데 호실들이 다 붙여져 있죠. 그런 걸로 보아 임대차는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볼수록 매력 있어요. 서울에 토지 50평과 건물을 124평을 소유할 수 있는데 컨디션도 이렇게 양호한데 8억대라는 건 사실상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불법적인 요소를 걷어내거나 혹은 이것을 감안하면서 수익화시키는 것들도 충분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문이 잠겨 있어요. 뭐죠? 주인 세대가 옥상까지 전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나? 잠겨 있죠? 그래서 옥상은 못 올라가 볼 것 같은데 컨디션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옥상이 주인 세대가 있고요. 3룸에 화장실 2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주변의 전세 시세를 봤을 때 3억 원 이상은 훌쩍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세대가 거주하면서 밑에 원룸에 대한 임대 수익까지 받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전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원룸형 건물들은 임차인을 만나보는 게 필수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임차인 분들이 실사용 용도로 사용하면서 불편한 거, 하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몸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하고 입찰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누수, 겨울에는 결로나 단열 상태를 통해 사실상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치명적인 하자나 이상 여부가 있는지를 만나보고 대면을 통해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내려가면서 한두 군데만 좀 연락 좀 해보고 나오시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 보시죠. 옥상은 못 올라가 보니까 네, 여기 경매가 지금 잠깐 나와서요. 배당 신청하셨는지 여쭤보려고 잠깐 방문 드렸거든요. 법원에서. 지금 네네. 전화로 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로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 물건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컨디션을 확인했는데 내부 컨디션은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했습니다. 층별 5개 오실시 세팅이 되어 있고 건물의 크랙, 누수, 하자 여부 전혀 없이 컨디션은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5층에 올라가서 상부층에 올라가서 누수 여부나 방수 페인트가 잘 칠해져 있는지 검토하려고 했는데 상부층에 올라가는 입구 자체가 주인 세대로 입구로 막혀 있어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임차인들과 좀 대면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했는데 전부 회사를 나가셨는지 현재 낮 시간대라 집에 안 계셨고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냥 전화로 얘기를 해달라고 지금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 주셔서 알겠다고 정중히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아마 안 봐도 뻔해요. 집 내부의 컨디션은 양호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위치에 있는 5층짜리 반값 건물의 경매 물건을 현장에서 와서 전체적으로 생생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이걸 보니까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예측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즉 처음부터 이거를 경매로 내보낼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해당 경매 물건의 최초 매입 과정은 토지 매입대가 한 5억 정도 됐고요. 이 정도 건축을 들어올리려면 최소 6억 정도의 비용은 투자가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대 5억, 건축비 6억, 총 11억의 투자 비용이 지출되었죠. 그렇게 신축 후 대부분의 임차인들을 월세 구성이 아닌 전세 구성을 세팅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거 약 10억 원이 회수가 되고 이 해당 건물의 근저당을 설정해서 약 4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합계 14억의 수익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렇게 되면 현재 채무자는 토지 매입대 비용과 건축 비용을 전액 회수하고도 약 3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만들게 됩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경매를 내보낸 게 아니라
혹은 경매를 미리 예상하고 이 정도의 세팅 과정을 거치고 경매를 내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안 좋은 생각도 대략 예상해 보게 됩니다. 현재 후순위의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요. 약 50% 정도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 경매 집행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안 냈겠지라는 걸 예상할 수도 있지만 일부분의 보증금을 손실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을 입찰할 때는 현재 임차를 구성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나 명도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같이 상생할 수 있게, 같이 아픔을 통감할 수 있게 입찰가를 적정하게 조절해서 낙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매력이 있다는 건 변질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만 걷어낼 수 있다면 해당 부동산은 너무나 매력적인 물건이기도 하죠. 즉 위기에서 기회를 동반한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토지의 본질적인 가치가 높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다 헤쳐나갈 수 있으면서 다양한 출구 전략을 대비해서 보다 깊이 있는 경매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 모든 조건은 이 토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주변의 임대 수요가 활발하고 하방 경직이 높은 부동산이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현재 해당 토지도 주변의 시세가 3천 정도 되는데 약 2,500만 원 최소폭만 본다고 하더라도 현재 경매 물건은 평당 1,600만 원 선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기에 토지값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전마진 2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매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물건이죠. 그러니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동산 경매 투자를 보다 밀도 있게 다양한 출구 전략을 구성하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시는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투자 및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수익을 확신하기가 어려워서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건널 때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신호등이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수요층을 확인하고 보다 안전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경매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 투자의 리스크는 제로로 만들면서 투자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려워요. 그 두렵고 막막한 길을 제가 옆에서 같이 서포트하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항상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